요즘 댓글로, 카톡으로, 전화로 통번역 입시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증문, 즉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 고급 시험반 강의를 무려 30년 하신 대한민국 통번역 입시의 레전드 장성민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키워내신 제자님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역한 통역사, 주중 한국 대사관, 전문 통역사, 외교부 직원, 우리나라에서 방송되는 영상물 대부분을 번역하는 차이나박스 CEO, 불교 전문 통역사,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외대 통역대학원 전임 교수까지 배출을 하신 장성민 선생님이 사이다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통역사가 될 수 있나요? 왜 통대를 들어가야 되나요? 통역사는 자격증이 있나요? 가끔 학생들이 통역사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통역사 자격증은 없고요.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특히 외대의 경우는 1학년 때 통번역 구별 없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즉 1학년 말에 통역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을 거쳐서 선발됩니다. 그 선발되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대의 경우는 1학년 때부터 통역 번역을 나눠서 선발합니다. 통역학과에 들어가 졸업시험까지 잘 무사히 치르면 통역사로서의 인증이 되는 거죠. 1등 자격증이 아니라 통역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인증이죠. 통번역 대학원은 모두 몇 개인가요? 서울에 4개, 한국외대, 이화여대,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중앙대, 지방에 3곳, 선문대, 제주대, 부산외대 모두 7곳입니다. 외대와 이대 어느 학교가 더 좋은가요? 둘 다 통역 맛집인데 이대는 약 20년, 외대는 40년이 넘은 맛집이죠. 한국외대는 남학생도 갈 수 있죠. 통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월 수익은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요. 돈 중요하지.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중국어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은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중국어 특기자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봉은 각 기업의 기준에 따라 다르고 석사 학력이 호봉 등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어 관련 기업체에서 인하우스 방식 등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중국어 통역, 번역,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성이나 업무 집중도 등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성에 따라서는 중국어 번역학이나 중국어학 관련 학과에 진학 후 교수 또는 강사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어 전문 분야인 교육, 출판, 미디어 등 업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대 시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외대 시험 어떻게 보나요? 1차는 중한, 한중, 요약과 논술로 나눠집니다. 각 A4 한 장 분량의 내용을 듣고 15줄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논술은 한국어 지문을 보고 중국어로 30줄 정도 자기 의견을 논술하는 것과 중국어 지문을 보고 한국어로 30줄 정도로 자기 의견을 논술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려면 노트 테이킹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 기호와 자신이 개발한 기호를 이용해 최대한 빨리 많은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논술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당한 근거, 즉 평소에 암기가 필요한 이런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일관성 있게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60분 안에 2가지 언어로 30줄의 장문을 완성하려면 글을 쓰는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2차 시험은 무엇입니까? 한중시역, 중한시역, 그리고 주어진 중국어 문장에 중국어로 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주어진 지문 내용 중에 당신이 국왕이라면 어떤 인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시역이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외국어를 보면서 바로 모국어로 또는 모국어를 보면서 바로 외국어로 소리내어 연습하는 것입니다. 외대와 이대의 시험 형식을 비교해 주세요. 외대는 1차 요약과 논술, 2차 대면 시역과 문답으로 나뉘고 이대는 번역과 통역으로 나뉘며 특히 통역의 경우 이대는 테이킹을 하지 않고 기억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장하고 같이 병행해도 될까요? 직장 다니면서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어요. 전에 한 학생이 전역반에서 합격을 했는데 심지어 눈병이 걸렸어요. 책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인데. 그런데도 결국 무릅쓰고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격한 학생 수가 극히 적다는 거죠. 결국은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단점 때문에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나이 제한은 없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그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틀니 끼고 통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때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40세 이후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미리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올해는 햄릿 증후군, 원격 의료, 그리고 면접에서는 지문이 주어지고 당신이 국왕이라면 어떠한 인재를 선택하겠냐 등등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 학교별로 대부분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통대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일반 대학원의 경우는 교수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듣는 방식이죠. 하지만 통역대학원은 실전 훈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에 들어가서 하는 동시통역이나 순차통역 훈련은 일반 대학원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실전 훈련이죠. 독학이 가능할까요? 가끔 중국 교포의 경우 독학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특성상 테이킹도 하고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 교차, 스터디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외에도 이 스터디 때문에 혼자 독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라고 했으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가끔은 독학하는 학생이 있긴 하지만 시험 특성상 독학을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